지금 우리나라 바이오는 완전히 레벨업 됐습니다. (8월에는) 바이오 안 사고 못 베길 겁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이게 아까 그 군사적인 측면도 잠깐 우리가 우려를 했습니다만 결국 이게 전 세계적으로 패권 전쟁하고 또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책에서도 이거 많이 또 걱정을 하시는데 근데 이게 방금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미중 간의 패권 전쟁에서 AI가 어떻게 이용될 것인가를 여쭤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몇 년 안 남은 얘기네. 네. 30년 후에는 인공지능과 지금 막 터미네이터처럼 싸우고 있을 텐데 뭐 이런 걱정도 들어요. 그거를 떠나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어쨌든 빌드 퍼스트 전략을 가잖아요. 뭐 이렇게 그 전까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안전을 중심으로 안전한 AI 또는 포용적인 AI를 만드는데 서로 협력하자라고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을 했고 AI 세이프티 서밋이라는 게 작년에 우리 서울에서 했고 올해 2월 파리에서 했는데 올해 2월 파리 회담이 정상회담이 뭐랄까 어떤 면에서 완전 파국이었어요. 미국과 영국이 동의하지 않겠다 선언문에. 그리고 미국의 밴스가 가가지고 너 유럽 애들 왜 이렇게 한간 소리 하고 있냐. 지금 중국이 우리를 능가하면 어떻게 하려고. 일단 규제니 뭐 이런 얘기는 풀고 치고 나가야 된다. 만들어야지. 먼저 확보해야지. 이게 뭐냐면 저거거든요. 얘네들한테는 핵무기 수준급인 거예요. AI가. 네. 1920, 30년대에 핵무기를 나치보다 먼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맨하탄 계획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레벨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AGI급, ASI급을 먼저 갖추는 나라가 세계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키신저도 그랬고 에릭 슈미트도 그랬고 다 이거 슈퍼 인텔리전스 전략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이게 핵무기급으로 다뤄야 된다라고 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위험성뿐만 아니라 개발의 속도. 네. 그리고 그러하다.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적대국이 먼저 갖게 되는 상황. 그거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일단은 미중 간에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이거는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임이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이 엄청난 AI 발전 속도를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이 딥시크 쇼크라는 게 벌써 그것도 거의 1년 가까이 돼가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서 분석은 작년 초만 하더라도 한 2년을 앞서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몇 개월 차이밖에 안 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도 기반 기술의 측면에서는 딥마인드라든가 엔트로피라든가 오픈AI가 내놓는 기술이 훨씬 뛰어나고 심지어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제 XAI에서는 그록 같은 게 이제 그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이 차분히 쫓아오죠. 그리고 거의 턱밑까지 쫓아왔죠, 이제. 예. 딥시크는 이제 그러니까 딥시크의 진실도 굉장히 훌륭한 면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과장되게 받아들이는 면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 알잖아요. 뭐 논문을 제대로 안 읽어보신 분들이 하던 얘기들이 많았던 거고. 어쨌건 중국의 실력이라는 거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실력이고 중국의 전체적인 정책 지난주에 그 미국의 AI 액션 서밋이 액션 플랜이 나오고 나서 액션 플랜이 나오고 나서 3일쯤 뒤에 샹하이에서 중국의 세계 인공지능 대회를 열었단 말이에요. 웨이크라고 하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리창 총리가 중심이 돼 가지고 발표를 했죠. 함께 하겠다. 모든 나라와 같이 하자. 배를 같이 저읍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일종의 실크로드처럼 다 우리랑 같이 하자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 같은 거예요. 중국은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갑시다 이러고 있고 미국은 미국이 제일 앞설 거니까 다 미국 따라와 뭐 이런 거거든요. 미국으로서 AI 미국의 AI 풀스택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 동맹국들은 고민하지 말고 이거 쓰면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AI 어떤 뭐 기초 기술, 반도체, 뭐 핵심 서버 다 우리 거 써. 우리가 제공할게. 우리만 믿고 나만 따라와. 네. 우리가 굉장히 곤란하죠 지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왜 다른 나라들도 소버린 AI라고 해서 우리 것도 만들어야 되고 일종의 기술 주권을 가져야 하는데 미국이 야 그런 거 하지 마. 다 남합니다. 내 차에다 타. 이렇게 가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현명하게 해야죠. 굉장히 현명해야 돼요. 해증을 해야 되고. 그거는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영국은 그냥 미국이랑 같이 갈게 그러면 돼요. 걔네들은. 근데 이제 프랑스라든가 독일, 그다음에 인도,
싱가포르, 우리나라, 또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미국이랑 완벽하게 동행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UAE 같은 건 미국이랑 같이 가겠다고 선언을 해버렸고,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의 독자적인 자주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브린 AI 오늘 아침에도 이제 어떤 신문사랑 제가 한 1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네. 서브린 AI가 논란이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나라가 서브린 AI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AI 주권이 있어야 된다. 이번 영국조차도 서브린 AI 팀이라는 걸 정부 안에 만들었어요. 프랑스 당연히 서브린 AI 하고 있고요. 인도, 뭐 싱가포르, 한국 다 서브린 AI 얘기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느 나라에서도 서브린 AI가 문제가 많다라든가 그걸 왜 하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 돈 들여서 그걸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만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건 이건 쓸데없는 노이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엔진 안 만들고 자동차 만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라든가 우리나라 국방은 이제 미국 무기 갖다가 하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무기까지 만들어야 되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KF-21이나 뭐 예. K9 자주포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겠죠. 비유가 좀 무기라서 그렇긴 하지만 네. 우리가 그런 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반도체는 우리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냥 가전이나 잘하면 되지라고 했었다면 삼성전자가 없죠. 그렇죠. 저는 삼성전자 전략기획실 출신이라서 삼성이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우리가 그 일본을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를 제가 다 기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건 뭐 조선도 그랬고 철강도 그랬고 뭐 자동차도 그랬고 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왜 AI에서만큼은 우리가 자주권을 가지면 기술 독립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미국의 기술을 위해서 애플리케이션만 잘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하. 저는 그러면 저 얘기는 마치 반도체 안 만들고 우리 TV만 잘 만들면 된다라는 얘기처럼 들려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AI 원천 기술 LLM을 이용한 서비스만 잘 애플리케이션만 잘 만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게 원체 힘드니까 기초 기술이 안 해봐서 그러고 그 우리한테 기회를 줘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2, 3년 전에 하이퍼클로버 X가 나왔을 때 하이퍼클로버 X는 오픈 AI와 굉장히 비등한 수준이었어요. 그 GPT 3.5하고 그러니까 챗GPT가 처음에 기반을 뒀던 게 GPT 3.5인데 네. 그 다음에 격차가 GPT-4부터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건 우리 능력의 차이보다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프라, GPU 개수, 돈, 인력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족했거든요. 네. 지금 보세요. 국가대표 AI를 우리가 선발해가지고 키운다라고 하니까 15팀이 들어와서 10팀이 남고 지금 5팀을 뽑으려고 하는데 모든 회사들이 갑자기 오픈소스 내놓기 시작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최종적으로 아직 오픈소스를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오픈소스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from scratch로 초기부터 아예 만들었어요. 아니면 우리는 이런 모델을 갖고 만들었지만 상당수 우리가 국산 기술로 한 거예요 하고 다 공개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경쟁을 네. 하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벤치마크 테스트 같은 데서 보면은 뭐 업스테이지 거라든가 LG 연구원의 엑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0위권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LG 엑사원. 네. 네. LG 엑사원이 지금 뭐 점수 64점을 해가지고 4옴니랑 유사한 수준으로 갔는데 예. 저는 이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하니까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거기에 올라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충분한 학습용 데이터, 학습용 GPU를 제공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어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장, 200만 장을 갖고서 만드는 애들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경쟁할 것이냐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차원이 좀 다른 문제예요. 근데 네. 우리 20만 장 정도를 지금 그록4가 20만 장으로 한 거거든요. GPU 20만 장. 20만 장으로. 예. 그럼 우리가 20만 장을 쓸 수가 있다 그런다면은 우리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원체 한성기 대표님이 기술 전문가시니까 좀 여쭤보면 저는 이제 기술 쪽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왜 그 딥시크가 네. 굉장히 그걸 이제 경량화했다, 네.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우리도 그 모델로 가면은 좀 더 낫다. 아, 근데 20만 장까지 그게 이렇게 그거를 보는 하기 것도 위해서는 프리트레인된 굉장히 거대 모델이 있고 그 거대 모델을 이용해서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증류라는 예, 방식으로 예. 추가적으로 고급 컨텐츠를 공급해가지고 강화학습시키고 그런 거고 예. 물론 그 경량화하는 데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엔지니어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 베이스가 되는 거대 모델을 그러면 다 외국 거 쓸 거예요. 그래도 거대 베이스, 모델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LLM이. 거대 모델이 있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증류 과정이라든가 작은 모델을 만들거나 또 특정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모델도 써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과학 연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뭐 그 디퓨전 모델도 쓰고 GNN 모델도 쓰고 뭐 근데 그거는 정확도를 올리고 속도가 좀 늦어도 상관이 없고 크기가 좀 작아도 되는 경우 그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명체는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디지털 생명체도 디지털 지능도 생명체라는 말은 아니고요. 디지털 지능도 굉장히 특색에 따라 다른 것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기반이 되는 베이스 모델은 강력하게 큰 규모의 모델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고 그놈이 우리를 훨씬 더 잘 이해하거나 나가서 문화, 예술, 역사를 학습을 잘 된 녀석이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으니까. 우리 거니까. 네. 그것이 있어야지 다른 쪽에 버티컬 모델들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또 파생돼 네. 나올 수 있는 네. 기초 기술이 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핵무기에 조금 네. 빗대 주셔가지고 맨하탄 프로젝트 네. 같은 거. 그러면은 이게 AI가 없는 나라는 마치 핵무기 기술이 없는 나라와 같다. 뭐 이렇게 비교해도 그러면 보안 안보 측면에서 제가 그렇게 기분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그 그쵸. 정도 레벨로 볼 수 있는 거죠. 미국의 AI 스택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미국의 해구산을 이제 그 그렇죠. 밑에 들어가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미국의 해구산을 믿을 수 있는 건가요?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는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못 믿어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미국의 핵 우산처럼 미국의 AI 우산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네. 아니면 우리가 자체 핵 무장은 못했지만 AI라도 자체 AI 무장을 할 것인가? 지금 딱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로 너무나 자명한 이게 거고. 너무나 중요한 전략적 기술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특장점을 갖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은 국가적으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래야지 어. 조금이라도 어떤 면에서 차별적 우월성을 갖는 것을 갖고 있어야지 예. 우리가 딜을 할 수 있어요. 딜. 이번에 마스가 딜로 조선업. 했잖아요. 우리 조선업이 미국의 조선업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 딜이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없어 우리 조선업의 수준이 그게 아니었어 봐요. 음. 그런 딜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니네가 요구하는 AI 모델 같은 거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기능이 있어? 우리 이런 기능이 있는 모델이 있는데 이거랑 걸 같이 조합해서 쓰는 게 맞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너네 AI 이 부분이 좀 부족하지? 그거 우리가 잘해. 이거 같이 해봐. 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공공 서비스나 이런 문제는 우리의 특성을 굉장히 반영해야 돼.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 거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어. 근데 너네랑 전략적 동맹으로 같이 가야 되는 영역에서는 니네 거 쓸게. 이런 투트랙 전략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프랑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프랑스가 미스트랄 갖고 하지만 또잘 된다면서요?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것도 완전히 지금 완벽하게 잘 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생태계를 만들었으니까 유럽을 미스트랄 기반의 생태계로 한 2,000개의 기업이 등장을 했고 그걸 통해서 오픈 소스 기반으로 유럽의 생태계를 만들겠다. 중국은 자기네 오픈 소스 기반으로 세계의 AI 생태계를 끌고 가겠다는 입장인 거고. 그럼 이게 권역화된다고 보면 될까요? 미국, 중국, 유럽 뭐 이렇게? 왜 동아시아, 아시아는 왜 뺍니까? 그건 이제 따로 여쭤보려 했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가. 1차적으로 몇 개의 그룹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쯤에서 몇 개의 그룹으로 가지고 서로 합종 연행을 하겠죠. 이런 어떤 분야에서는 헬스케어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중국과 협력을 한다든가 네. 꼭 그래야 된다는 얘기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국방은 당연히 미국과 같이 가는 노력을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 연구는 어디 거나 다 뭐 자연스럽게 쓰자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미국과 중국과 대항할 수 있는 또 다른 블락을 우리가 지금 중심이 돼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요쯤에서 이건 여쭤보고 싶은 게 정책이니까 이제 오늘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네네네. 네. 그러면 아까 그 하이퍼클로버 X 처음 나왔을 때 챗GPT 3.5까지는 좀 비슷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럼 어때요? 우리의 AI 수준 기술이? 지금 X1이나 뭐 업스테이지 솔라 프로 2나 이런 것들을 벤치마크 상으로 비교를 하면 네. 한 20위권 안에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거는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근데 그것도 벤치마크 테스트의 종류에 따라서 그 높낮이가 달라요. 어떤 연구기관에서 조사했느냐에 따라서 뭐 그렇고 톱 10도 있고 벤치마크가 좋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기업에서 사용하는데도 좋을 것이냐라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국산 모델들이 얼마나 산업계에서 쓰이고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고요. 산업계에서 실제로 네.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곳도 있고 못 쓰겠다라고 나오는 데도 있고 그 단정적으로 우리의 수준이 어떻습니까라고 한다면 적합한 애플리케이션을 찾는 경우에는 우리 것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우리 거야만 된다라는 영역도 있고 이게 이제 기업과 관계되는 얘기라서 제가 이제 단적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네. 또 실제로 써보니까 우리의 랭귀지 모델들이 부족함이 아직 많다라고 판단되는 데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아직 부족한 것도 있고. 근데 아직은 산업계에서 생각해서 쓰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는 편이죠. 이게 참 사람이라는 존재가 적응을 하고 또 그 무서운 속도로 빨리 발전하는 기술에 금세 적응을 하고 또 뒤처지는 것들 보면 되게 옛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챗 GPT 3, 그러니까 3.5, 4, 5 보면서도 굉장히 이제 전율을 느꼈는데 네. 최근에 4.5를 쓰다가 네. 5.3 쓰고 네. 제미나이 2.5 프로 써보니까 4.5가 쓰레기 같은 거. 아유, 야, 저걸 정확하지도 않고 막. 그걸 보니까 벤치마크 점수에서 저 뒤에 있더라고요. 네, 4.5는. 네. 이게 사람이 이게 좀 간사한 걸까요? 못 쓰겠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지금 제미나이 2.5 프로는 좀 느려서 조금 걸리죠. 플래시 쓰거든요. 제미나이 2.5 플래시 쓰고 그 다음에 4 옴니를 많이 써요. 제너럴 하기에는 4 옴니가 쓰는데 별 문제가 크게 없어요. 네. 저는 주로 뭐 그런 게 아니라 주로 이제 기술 논문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다른 나라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뭐 이렇게 약간 좀 일상적인 거는 별로 안 물어보기 때문에 그 경험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건 4.5나 4 미니 뭐 이렇게. 그러니까 플래시 써도 충분히 쓸만하고 굉장히 깊이 있는 리서치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딥 리서치 쓰거나 때로는 저는 그 노트북 LM을 많이 써요. 구글의 노트북 LM이 워낙 그 재미있게 분석을 잘 해주니까 특히 논문 같은 거. 예. 이제는 논문을 읽는데 제 에너지를 쓸 이유가 없어서 그건 이제 애를 시켜가지고 예. 논문을 딱 업로드 시키고 이 논문이 주장하는 바가 뭐야? 이 논문에서 허점이나 미숙한 점이 뭐야? 이 논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근거가 뭐야? 뭐 이런 거 쭉 질문하면 알아서 다 읽고 대답해 주니까. 거의 뭐 석박사급 직원이 분석해 네, 주듯이.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의 자체 AI 모델들도 이제 상위 랭킹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네. 근데 이번에 그래서 예. 한 팀이 만들어져서 지속적인 지원을 이제 하면 상당한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 국가대표 AI 그 팀. 아니 지금 상당하게 높이 평가받는 게 이제 알리바바의 QN인데 네네네네. Q1이라고도 하고 Q1. Q1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QN 비슷한 설탕 이름도 있는데. Q1이라고 하는데 그거 처음에 나왔을 때 욕 바가지로 먹었던 모델이에요. 왜요? 성능 떨어진다고. 그러다가 아. 꾸준히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모델이 됐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우리도. 그러니까 포니가 포니 2에다가 이제 제네시스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그 못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책에서 지적하신 게 조금 상대적으로 뒤처지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케팅에 있다라는 지적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목이 좀 우리가 궁금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은 외국 애들은 이렇게 그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유튜브에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가 특징이 있고 막 하잖아요. 예. 그리고 굉장히 스스로 감탄하고 뭐 막 이런 와, 이런 거 컨텐츠 봐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데모도 굉장히 재미난 데모도 많이 만들고. 근데 우리는 그 아이폰하고 갤럭시를 보더라도 신제품 발표할 때 아이폰은 막 감정이 막 빠져들어서 그쵸, 그쵸. 저거 안 사면 큰일 나실 것처럼 그쵸, 얘기하고 갤럭시는 뭔가 개발 뭔가 지금 그 돈 많은 아저씨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 제가 삼성 출신이지만 사장님 억지로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잘 못하는 사장님이 막 외워서 막 하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그리고 우리는 외국에 누구 하면 개발자가 누구 거기서 리더가 누구가 하는데 네이버에서 그걸 개발하는 애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왜 우리는 그걸 안 알리는지 모르겠어요. 센터장이나 총괄 팀장은 알려도 거기에
주력 엔지니어가 무슨 일을 했고 걔가 어떤 고민을 했고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것들을 막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돋보여야 하는데 네. 우리는 저기 재벌 총수 어디 회장님의 결단으로 이걸 해냈다 뭐 이런 것만 헤드라인에 그거는 뜨고. 이제 주로 재벌집이나 그러고 저쪽은 뭐 네이버가 뭐 그렇다고 최수현 대표가 나와서 그런 건 안 하는데 네. 이제 꼭 가장 총괄 책임자만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러게요. 좀 문화가. 네. 그러니까 엔지니어 분들이 뭐 인터뷰를 잘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대부분 우리는 그런 거를 막죠. 한 거예요. 네가 뜨면 안 돼. 테크 뭐 이렇게. 블로그 아니 뜨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회사의 기밀을 함부로 누설할까봐 굉장히 몸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기밀이 많은가요? 없어서. 두설할 기밀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몸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그 분위기도 있어요. 뭐가 조금이라도 말 잘못하면 바로 그냥 그 사내 정치요? 아니야. 국회에서 불려다니고 하이퍼클러버 X가 왜 이렇게 뻣뻣하고 정말 바보 같은 모범생 같은 게 대답이 나오냐? 그리고 내가 이제 막 따지고 들었어요. 바보 같은 모범생 같은 건 예, 뭡니까? 그러니까 예. 정말 너무 그냥 맞는 얘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클로드라든가 오픈AI 쪽은 가끔 보면은 이제 뻥 좀 치고. 뻥치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뭐 다음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뭐 이러고 하잖아요. 인간적인 면을 갖고 있잖아요. 캐릭터가 있거든 걔네들은. 근데 우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 둘 다 저기 아는 후배들이니까 그랬더니 그 형님 우리가 뭐 하나 잘못냈다가는요 바로 국회 감사 국장감사한테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당이고 AI가 어떻게 막 비속어를 쓰느냐 막 이러고 막 난리 나고 막. 아니 그러니까 왜 정치인들이 그러한 기술이 미흡한 면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갖고 시비를 걸고 언론에 시비를 걸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부족하니까 그걸 더 개선하고 이러는 건데 맨날 그 뭐가 잘못되나 찾고 있잖아요. 그런 식의 기사 많잖아요. 뭘 잘못 얘기했다. 뭐 예전에 한 어떤 AI 서비스는 그 SNS에 있는 비속어 중심으로 말을 배웠다라고 결국엔 그거 폐기가 됐죠. 네. 지금 생각해보면 저 미국에서도 레딧 중심으로 막 비속어 중심으로 막 스터디하는 AI도 있고 막 이런데. 네. 아니 뭐 그런 거가 우리의 주력이 되면 안 되겠지만 물론에. 지금 주력되고 있는 모델들의 어떤 템퍼러처라고 그러거든요. 대답을 이제 얼마나 자유스럽게 만들어내는가. 근데 우리는 거의 템퍼러 제로예요. 딱 각 잡고 있는 군인처럼. 그렇죠. 이상한 얘기. 그럼 조금이라도 이상한 얘기하면 근무 중 이상 못하게 막는 거죠. 그게 이제 야. 그게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준다기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좀 쓰는 재미가 없어요. 좀. 그리고 선두주자가 클로버 X였으니까 하이퍼 클로버 X를 더 개선하려면 사실은 GPU 수십만 장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제 10,000장 넘어간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네이버가. 그게 제일 많은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